안녕하십니까.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20여 분의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저희 구정질문 요지서에 충실히 답변을 가져오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중흥 1, 2, 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고영임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한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10월 8일로 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저희한테 소중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저희가 이러한 자리를 갖게 하게끔 이 자리를 양보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특히 입법정책실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노력해 주신 입법정책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럴 때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현장을 돌아보게 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많이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함께하고 함께 경험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가져온 질문 한 가지와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한 조금 취지라든가 결을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가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귀한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지역사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싶었고 또 그러한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저희가 청사진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지금보다 더 늦으면 저희 북구가 많이 뒤처질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ESG 경영이나 행정에 대한 그 집행부의 청사진이 어떠한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으로 저의 구정질문에 3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장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ESG에 관련 질문은 우리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혹시 세 번째 질문에서 직접 들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구청장님의 양해 아래 한 번 정도는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이나 저희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그 북구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 점을 저도 잘 인식해서 이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함께 하시죠. 제가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도 알고 있고 광주시도 알고 있고 전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을 때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임동 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변의 주정차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저희 보면 세 번의 구정질문 쪽에서 자료 화면을 같이 뜨거든요. 함께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구청을 다시 우리 오시잖아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오시고 저희가 다 올 때 왼쪽에 보면 북구 8경이라고 큰 사진도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오실 때 항상 보시죠. 북구 8경은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북구 관내에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을 8군데를 북구 8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북구 8경의 왼쪽 화면을 보든지 저희가 북구청 사거리에 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리에 북구 8경을 보면서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를 좀 숨겨놨습니다. 구청장님.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네, 기아 챔피언스 필드. 맞습니다. 지금 숨겨진 거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자랑거리 북구 8경을 이야기할 때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정차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골칫덩어리 뭐 고질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넘기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상시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건데 가져오나라는 또 의구심을 갖는 우리 주민들도 계실 거고 집행부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이 자료가 교통연구라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7년도에 나왔던 자료고요.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한 주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따시고 연구 논문으로 게재됐던 2017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중간에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시니까 이야기로 한번 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도로, 교통, 혼잡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발생량 처리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비용이 들게 되고 긴급 차량 길 막음 피해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비용이 이렇게 들게 되겠죠. 불법 주정차가 하면 우리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 준다고 저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그것은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비용으로 저희가 조금 고민할 때 뒤쪽으로 가시면 좀 나오는 비용이에요. 이제 이것을 돈으로 조사값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2015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돈의 몇천억 단위의 부분까지는 안 가도 이런 것들이 교통 혼잡 가중이라든가 교통 사고를 유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긴급 차량 길막음이든가 배회를 하게 되잖아요. 주정차가 없으면 배회 주행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그 소요 비용도 있겠죠. 그래서 주차 요금에 대한 또 인식도 달라진다는 사전적인 연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 된 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불법 주정차를 개인의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비용까지도 나오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구청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대강 어디신지 아시겠죠? 네, 지금 그 경기장 앞에 복개도로 좀. 네, 복개도로 이제 천변 쪽으로 하는 복개도로고 아무래도 오른쪽은 아마 집 근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이 있으세요? 그 프로야구 경기가 어쨌든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 광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4월 보통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이 시설을 네. 관리하는 이제 주체가 구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건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프로야구 간담회를 경기가 합니다. 있기 전에 네. 소유 기간, 관리 주체 북구해가지고 만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것은 행정에 대한 간담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과 만나서 이러한 주정차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있으실까요? 이임동을 그 자주 이렇게 자선단체 회장들이나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많이 해주라는 그러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들으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정차 문제에 대한 단속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임동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이렇게 넓고 큽니다. 그쪽에 그 광의적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이야기를 사진을 꺼내온 것은 아니고요. 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갖고 온 사진 자료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저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저희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최근에 마지막 경기가 11월 8일하고 9일에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11월 8일하고 9일에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차가 뭐 한 줄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 줄로서는 뭐 1열 정도의 주차는 아니에요. 3열, 4열 정도 주차를 해서 6차선 왕복의 길에 가면 거기가 차선이 4개 정도 차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2개 정도 차선. 너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런 지점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청장님. 그럼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 보시면 아마 자료에서는 좀 크게 의원님들 그 모니터에서는 좀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단속 안내예요, 구청장님.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면 고질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 몇 년의 세월 동안에 몇 년의 시간 동안에 단속 안내만 한다고 주민들은 불평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른 분을 통해서 직접 한밤중에 밤이잖아요. 받으셨다고 해요.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주차 안내를 하냐. 이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내로서 끝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은 잠시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뭐 한 달도 안 되는 보름 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들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차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이 뭐 주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주민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집행부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2022년 1분기 누적 등록 차량 대수가 2,507만 대랍니다. 그러면 인구 2.06명 대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에서 한 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왜 이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왜 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도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시죠? 네. 제가 구청에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청에서 사실은 이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2017년, 18년, 19년 1월부터 12월 동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산처럼 가져오는 것들이 전시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청장님. 1월, 2월, 11월, 12월, 12월은 전반적으로 연도를 따라서 다 낮아요. 높이가 산높이가 낮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야구가 시작되는 4, 5, 7, 8, 9 대부분이 높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청장님? 그때는 이제 그 프로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 맞습니다. 주정차만 거죠. 네네. 프로야구가 경기되면 일반 주차 단속가 몇 배의 7배, 8배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불법 주차가 성행하다라고 인정하는 북구청에서 주신 자료로 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불법 주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5대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정류장에는 되지 않도록 5대 주차 금지나 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되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속에서 제가 꺼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불법 주차 장소가 우리 버스 정류장 인근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구청장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구청장님 혹시 프로야구 중계를 할 때 뭐 저희 지역 인사들이 가가지고 중계하는 적도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도 하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한두 번 하셨죠. 그러면 그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제 가시면 이제 뭐 청장님은 어떤 행사로 가셨지만 그 주민들은 1년에 제가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프로야구 경기 홈 경기가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시죠? 지금 71번이나 72번 정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여기가 프로야구 경기가 매월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경기가 6달 내지는 7달 열려요. 그러면 70일을 6달로 나누면 12일 정도 나옵니다. 뭐 12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에 12일이면 전체 30%의 그런 주민들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무관중이나 그런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집행부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표로 나오는데 2017년, 2020년 구청장님 뭐가 조금 편리하게 다를까요? 단속 단속에 대한 건수와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좀 차이가 난 거죠. 차이가 나죠. 연도가 좀 연도에서 차이가 많이 느끼시죠. 네. 2017년도는 프로야구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저희 지역이 아마 성적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주차 단속 건수를 저희 법정동 228개 동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임동이 7,499건으로 저희가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이 순위로 따지면 28개 중에 3위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거 한번 보셔요, 구청장님. 2020년도죠. 네. 저희 코로나로 무관중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저희 순위가 얼마였어요, 구청장님? 그때는 이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절로 그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그렇죠. 적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앞에서부터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임동에선 126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개 동에서 19등을 했어요. 19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법 주차가 야구 경기로 인해서 이만큼 발생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혹시 뭐 간담회, 아까 그 정체적인 간담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인근 주민하고 간담회를 현장에 가셔서 한번 해본 경험은 있으실까요? 저는 그 기아 챔피언 필드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 좀 언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시에 있을 때부터 이제 사실 이 센터에 이렇게 이렇게 도심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했고, 어쨌든 이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뭐 기금으로 3분의 1, 시 3분의 1, 기아 3분의 1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주차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와 맞습니다. 또 기아 타이거즈 네. 구단의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들을 만나본 상황에서는 왜 이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왜 여기 도심 주변에 있어서 좀 더 멀리 가는 방안들이 안 되고 이것에 정착이 되었냐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현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라든가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하면 현재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연례적으로 매년 한 번씩 기아 타이거즈 야구 경기가 열릴 때 하는 그 간담회 말고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번은 직접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하고 1시간 정도 하고요. 두 번은 각각 그 인근, 가장 가까운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지 조사를 70부 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조금 직접적인, 주민하고 직접적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어떤 상위 개념에서는 조금 더 주민의 목소리가 듣기 힘든다는 것을 열실히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지는 총 7개 정도 제가 준비를 해서 들어봤고요. 70분 모두 현장에서 제가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는 이 문제 너무 우리가 고질적이라고 치유하고 그 방안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저희가 해답을 한번 보기도 하죠. 저기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일대에 주정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전체의 70명 중에 한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연령대는 거의 다 10대에서부터 70대 이상까지 잡았다고 말씀하시고 몇 퍼센트,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많이 하시잖아요.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주차장 그 주정차 문제가 없다고, 단속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거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그 불편하시다고 할 것이고 아마 설문조사도 80%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80%도 저는 사실은 80%를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는 주정차 문제에 구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셨다면 자신감 있게 조금 더 낮은 퍼센트를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 스스로 80% 정도를 만족하신다면 그만큼 준비가 덜 되고 실질적으로 이 실현하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구청장님 죄송하게도 80% 훨씬 넘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주정차 문제가 어떠냐 7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3명만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 퍼센트로 94%가 주정차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갖고 와서 저희 입법정책실에 도움을 받아서 통계 자료를 내고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주정차 단속으로 조금 더 좁혀볼게요. 구청장님. 주정차 단속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 대답을 주시라고 하면 구청장님도 조금 또 곤란해질 수 있어서 바로 다른 화면으로 넘겨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시게요. 주정차 단속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느냐 할 때 전체의 65%가 주정차 단속을 잘못하고 있다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해도 주정차 문제, 불법 주차의 문제는 공을 쏟도 또 계속해서 쏟아야 될 문제라는 걸 인식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초대에 청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 세 개의 기관이 모여서 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한다. 매번 기아 타이거즈 야구 경기 전에 그 자료를 보면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그러면 현수막의 그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일 때 불법 주차 현수막의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면 아까보다 더 높게 나와요, 구청장님. 그렇죠. 74%가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기본적으로 물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표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참고 계시고 너무 착하고 인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음 것에 나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북구청에서 신고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이 의외로 94%에 비해서 없는 부분들이 84%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는 진데 특히 보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으로 북구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시는 것들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조금 데이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요. 거주지나 생활지가 임동인가 임동 밖을 조금 봤고요.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서 주관적으로 한번 써주세요 했더니 다음 거 한번 네 주십시오. 북구청에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안 한다고 말씀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안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간 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청년을 만나보는데 청년이 막 본인이 바쁜데도 하겠대요. 자기 사고 날 뻔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 나중에 필요하면 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루는 주민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주민 인터뷰 조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인터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고요. 이것보다 더 센 질문, 그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터뷰 녹음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조금 자제했고요. 나왔었던 거 보면 관심을 가져달라. 단속 좀 해달라. 왜 단속 안내만 하냐.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아니, 내 집인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15초면 나오는 집 밖을 자동차로 10분, 15분을 걸려서 나왔다. 라는 것들은 현장에서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내 집인데 왜 내 마음 편하게 주정차 왔다 갔다를 못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좀 보시면 완벽한 대책이 아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라라는 그 단호한 따끔한 질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것들은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으리라고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구청장이 여기에 살고 있다면 지금 똑같이 이것을 할 것인가라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의미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만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거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언론 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아까 제가 지금 표에다 놨던 것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법 질차 몸살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혹시 DC 인사이드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갤러리예요. 그 사진 갤러리가 조금 저도 충격적이라서 나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모든 일대가 자동차로 다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님. 여기 도로 아니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기 도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래 댓글이 또 있어요. 야, 이런데 이제 약간 여기 들어가면서 야, 이런 것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주정차를 보면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행정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 2013, 14년인가요? 시사 프로그램 맥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대한 문제점들 제시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구청장님 또 관할 부서도 한번 가서 조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빨리 좀 하려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최대 수용 인원이 27,000석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주차면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대 인원으로 따진다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제 1,026면이니까. 그러시죠. 지금 이제 리모델링 사람 지하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 교통영향 평가가 네. 2,118대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년 네. 6월 달에 됩니다. 근데 그 의원님 제가 하나만 일단은 주민들께서 정말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잠깐, 그럼요. 잠깐 시간 드리겠는데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구청장님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2, 3분 안에 조금 해주실 수 제가 있으면. 1분 내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일단 어쨌든 그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이 시설은 단속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고영임 의원님께서 이렇게 오늘 구정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시와 기아 구단을 압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설이 시와 그 기아에 구청장님. 그걸 강하게 좀 주장을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리들은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구정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독립기관으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하시는 것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의원님 제 1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30초 썼으니 3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셔야 하고, 특히 시의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는 시와 기아 구단에 좀 저도 그 주민들과 같이 뭐 시위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몇십 년간 10여 년 이상 그들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지금 내년 6월에 1067대가 지하 주차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2만 대 이상이 들어오고 그 이동 거시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교통경영법과 그 서면의 수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서 네네. 같이 네, 좋은 그 시와 말씀이시고요. 구단을 같이 좀 노력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네.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것이 있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기존의 모든 경기장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소음으로 먼지로 죽겠다. 원래 시간 안에 하는 것들이 더 미뤄진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새롭게 뭐 주차면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양해 끝에 그 면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참 좋은 이야기지만 주차를 들어가는 진입구는 그대로예요. 진입구에 대한 확장이나 더 이상의 뭐 확장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고민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야구 경기는 같은 시간에 열리지 않습니까? 열렸을 때 일괄적으로 모이는 현상, 그래서 또 막히는 현상,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주차장에 가는 길들이 기다리고 해야 되는 면들이 너무 많은데 야구 경기라는 것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 보면 이것이 또다시 불법 주차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에 대한 불신임이 저도 있고 현장에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는 북구 8경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들, 북구 8경이 자랑스러운 곳이죠. 근데 주민들도 북구 8경이 자랑스럽고 그 안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주민들도 빛나는 그런 북구 8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1번 질문은 이도록 마치고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안. 일단은 마무리할 때 제가 시간 나면 그때 네, 드리면 그때 한 어떨까요? 30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었던 건데 좀 미진한 면이 있어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한번 1분 20초 조금 편집한 건데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주민 여러분, 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영케어러,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올랐죠.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간병과 생계에 내몰린 청년들, 그 수조차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홀로 돌봄 문제, 김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대와 20대 자녀가 나홀로 간병 중인 가구는 그 수조차 집계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20대 이하는 46만여 명, 이들 중 상당수가 아픈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짐작될 뿐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간호간병 서비스가 있지만 제도를 신청하고 바우처를 발급받는 절차 등 미성년이나 어린 청년층이 알아내기엔 문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거든요. 돌봄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먼저 지고 친구들은 그야말로 정서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때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돌봄에 갇힌다면 취약계층에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구정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도 또 가져왔었던 이유들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미래가 있다고 말을 하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면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사회와 행정과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의 첫 단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지라든가를 조금 5분 자유 발언 이후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또 한 번 강조하도 늦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한번 보시면 많이들 조금 이게 작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간병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저희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는 했으나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다음 한번 보시죠. 저희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저희가 보통 효자, 효녀라고 불리는 거 있죠. 저희가 학교에서 효녀상, 효자상 불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 아마 우리 집행부도 갖고 있는 자료이실 거예요. 국가중앙정부가 만든 대응 방안 PDF로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보면 고민이 묻어 나온 거 보시죠. 중앙정부도 새로운 이런 현상을 어떻게 국가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 책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혼돈스러움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뭔가를 확실하게 뭔가를 짚고 가는 것보다 뭔가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건데 너무 혼란스럽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죠. 정책적으로도 너무 어렵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정부에서도 청년들이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도표로 나서 1.몇 %다 불신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정서 심리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정부도 너무 지금 힘들다는 것들을 이 자료 도표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이 어떤 청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청년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청년에 대해서 기대 겪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해서 기대 언덕을 우리가 뭐를 만들어 줄 것에 대한 마인드나 정체성이나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뭐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갖고 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끝나고 나서 뭔가를 DBS에서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것에 깜짝 놀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도 뭔가를 함께 맞대서 고민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부서가 정해지고 그 부서에서 뭐를 실행을 하겠다. 제 거 이제 발언을 보고 아마 하셨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갖고 가게 됐고요. 저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 중앙정부에서도 어떠한 확실한 어떤 경계나 한계를 못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부서가 최소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부서를 두고 그 밑에 보건 부분, 일자리 부분, 청년 부분, 복지 부분, 교육 부분, 기타의 인권 부분까지 해서 모든 부서들이 맞대어서 고민을 해야지 확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갖고 오시는 것들은 어떤 부서가 픽스가 되고 픽스해서 뭔가를 할 것이는 나와요. 근데 하고 나서 그럼 제가 오늘 썼던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정책,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다음 것을 보시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가면 어떨까요? 네. 구청장님이 이제 민선 8기로 돌아서면서 10가지 도약의기를 만드셨어요. 그중에 감사하게도 4번은 청년 도약에 관한 문제고 5번은 포용복지 학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이 힘껏 도약하는 도시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청장님이 현재 생각하시는 것에서 가족 돌봄 청년 정책의 첫걸음은 어떻게 진행으로
진행의 방향을 틀어서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도약의 길에 첫 초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그때 이 9월 15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돌봄 청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어느 방송국의 다큐를 한 20분, 30분짜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 또 생계에 대한 부담, 자기 진로나 취업에 대한 문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미 그것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몇 개를 그 방송국에 다큐로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 이제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이제 행정 총괄을 하시니까 뭐 팀을 만들어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미 절에 한 3군데 한 시구 자치구라든가 좀 일부 공동 모금회를 해서 했던 그런 데라든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형태든지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내년에는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갈 거거든요. 그런데 네. 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서구 같은 데서 예를 들면은 그 공동모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서구에서 하는 것은 사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네. 어떤 프로젝트형으로 진행이 된 사안이고요. 네, 서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했었던 네. 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틀을 가고 네. 구청장님 생각하는 첫 도약의 길을 제가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례도 좀 만들고 그러는데 조례 지금 이거 가지고도 계속 의원이 5분 발언 뒤에도 부서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총괄 부서가 정확하게 짚어져야 돼요. 총괄 부서를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총괄 부서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복지부가 중앙부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제일 크게 잡아서 나간다 하면은 기획실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복지부 라인으로 타게 되면은 근데 복지국에 서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의 행정이 아직 틀이 갖춰지지 않고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낯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 행정이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 첫 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말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협의하고 내용들은 그 이후에 조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그러면 컨트롤 집행은 복지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내용 중에서 조정실에서 조금 컨트롤 타워를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것들 잡아내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각 부서에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각 부서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부서를 하는 픽스를 알고 나서 뭔가 정해지는 거하고 정해져서 뭐를 하는 거하고 결과물이 너무 달라요. 근데 행정은 어떤 것들이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수평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수평선을 좀 넓혀주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제안을 했으니까 저한테 몇 개 주시면은 네, 제안한 것은 이미 집행부에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총괄부서 기획조정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10가지 도약의 길에 청년 도약과 포용복지 확대에서도 좋은 성과물을 같이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청장님 이상이고요. 제가 3번째 질문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조금 듣도록 되어 있는데 자리 조금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조금만 더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 그때 주십시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부청장님, 제가 너무 새롭게 ESG라는 하도를 던지진 않았을까요?
아마 이제 2000년도 초에 ESG란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다행입니다, 부구청장님. 예. 저는 이제 제가 관련 부서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생소해 하셔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너무 생소하게 제가 던져드리는가 조금 고민스러웠는데, 그러면 ESG 개념이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셨겠네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ESG 개념 뭐 이제 생소한 분들은 생소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에 있을 때 뭐 조례도 있고 해서 조금 그때도 알고 있었고. 구청장님, 조례는 2021년도에 조례가 생소해 이정한 의원님이 하셔서 뭐 이제 건너오시는 거가 조금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강주광역시에서는 뭐 2021년도에 생긴 그 ESG 경영에 대한 조례를 이정한 시의원님이 하셨고요. 그건 최근의 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주셔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게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는 기업 지속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경영 이념인데요. 전통적으로 기업은 그 사적인 이윤, 기업의 이윤, 재무적 성과라 그러죠. 그걸 이제 추구하는 게 주 목표인데,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 또 지배 구조, 이런 게 이제 염두에 두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념, 경영 이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가 기업 측면에서는 발등의 불이에요.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아주 발등의 불, 수출하는 쪽은 안쪽에 발등의 불이고요.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는 2차, 3차 밴드들 있죠. 계속 내려오는 그 밴드들도 거기에 대한 그 자료들을 계속 가장 위에 있는 대기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발등에 불러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ESG 경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ESG가 이렇게 구두로 저희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ESG 경영을 혹시 넷플릭스 아시죠? 우리가 저희 많이 보는 넷플릭스도 ESG 경영에 힘쓰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파타고니아라고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의류 브랜드에서 어떻게 해서 ESG를 실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타고니아의 미국의 최대 쇼핑몰 행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구호가 뭐냐면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를 한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의류업체가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탄소 등 각종 자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1년 중에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 매출이 많은 시기에 소비를 지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파타고니아가.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의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적인 요소를 고민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 공정무역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1년에 매출의 1%를 1년에 1% 정도를 1년에 내서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파타고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두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사회적인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ESG 행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질문 요지서에 넣었잖아요. 부구청장님. 예. ESG 행정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이제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ES라는 게 원래 이제 민간 기업 운영에서 나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사적 이익뿐만 아니고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이런 부분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어서 행정에 이런 부분을 바로 ESG를 적용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그 기업 경영과 다르게 근본 목적이 공익적 가치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ESG를 실현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강조되는 ESG를 더 중점적으로 부합되게 행정 방향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동구청을 보시면 네. ESG 지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예.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성동구뿐만 아니라 제가 봉화군이나 김해시도 ESG 행정체계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고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동구 사례를 좀 우리 주민들도 알기 쉽게 좀 들으면 말씀하셨듯이 ESG는 기업에서 나왔었던 거고 지속 가능성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ESG에 1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청에 맞는 행정에 맞는 이를 한번 보면 보행 환경 만족도 등을 넣었어요. 1인당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폐기물 배출량이라든가 구청에 맞는 이를 조금 지표를 만들었고요. S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이나 장애인 여성 고용률 지표를 25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에 대한 행정에서 G를 어떻게 사용할까 거버넌스인데 이 부분들을 한번 보면 사회적 경제 공공 구매 비율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부구청장님. 예, 예. 현재 몇 프로까지로 돼 있습니까? 뭐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계속 통계 관리하고 권장하고 네, 그런 저희가 건 알고 있습니다. 5%까지는 사회적 경제 공공 구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5% 안에서라고 합니다. 5%까지는 아니라 근데 성동구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공공 구매 비율을 그 지표 대상으로 넣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희도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주민 참여 예산의 규모 등 14개의 지표를 가지고 성동구에서 ESG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행정에서도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시대적인 흐름,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막연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ESG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ESG 기업이 발등에 불이고 여기서 제가 엊그저께 막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주민들, 상인들도 ESG 경영대학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래에서부터의 요구들을 북구청에서도 빨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구청장 문의입니다. 예,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니요. 구청장님 아까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 30초씩 주라해서 예, 예. 제가 지금 40초입니다. 예, 예, 예. 1분 안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기아 챔피언필드 주차 문제는 사실 그 단속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대규모 주차장을 시에서 요구를 해도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려운 또 재원 여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공공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또 교회나 사적 건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셔틀 버스를 시나 기아 구단에서 이렇게 좀 내년부터는 좀 추진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전 시장님이나 또 지금 현재 강 시장님한테도 지금 운암역 설치를 자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경전선이 끌어왔을 때 장기적으로는 올 수가 있잖아요. 가깝게 걸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거. 두 번째 돌봄에 대해서는 이제 체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체계는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올 것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돌봄 청년들을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를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연말이라도 어떤 몇 가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도 사회 공동 모금회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구청장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소통의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적인 걸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이것의 결과물을 빨리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사회 공동 모금회에서 프로젝트 이제 프로그램이 공모를 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법인지, 결과물을 빨리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요, 구청장님. 이거 결과물보다는 상태를, 현상을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게 이번 의견의 방점이에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해주시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구청장님이 말씀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말씀해드리고, 제가 왜 또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구청장님, 그 앞에 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료 청구를 했었어요. 8월 달에. 근데 건수가 조금 더, 참여 기업수가 조금 더 6개 기업수로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구에서 ESG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가를 제가 한번 정보 공개 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2022년 딱 올해 한 해였고요. 딱 한 건 했어요. 사업별로는 한 건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인식학을 하고 많이 ESG에 관심이 갖고 계시다 하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한 건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가장 조금 실망을 했고요. 제가 좀 구청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의원님께 드리는 참고 자료를 저까지 많이 안 올라오니까, 가장 정결로 가니까 제가 내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작년 재작년 첨단 산단 경영자 협회에 가서도 ESG 부분에 가서 캠페인도 했었고, 같이 강조를 했었고, 또 많은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만은 연구기관과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접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다 ESG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 약자층에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금 생각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뭉뚱거리는 것들을 조금 빼서 ESG 행정으로 그거를 했으면. 직접 한 부분들은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금 어치 이동하고 두암 4단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ESG 행정으로 다가설지 몰라도 대부분의 주민들하고 집행부는 이것을 그냥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ESG에 관해서 행정이나 ESG 정책의 경영이나 관심이 있으면 ESG라는 지속 가능 깃발 아래서 그것을 펼쳐 주셔야지 주민들도 확실하게 그 의미나 뜻을 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구청장님이 ESG에 관심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의 ES 지표 저도 그거를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이제 행복 지수 지표도 발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구청장이 벤치마킹 할 때요.
성동구는 성동구 나름의 지역 정서, 지역 환경, 지역의 여러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지역 저희는 환경에 복지 맞는 수요가 그 전국에서 그렇죠. 제일 이렇게 이제 어렵기 그런 때문에 부분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첨단에 그 본천 산단에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장에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예, 예.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구도하고 엮어서 저희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엮어서 가시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넘기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ESG 경영 지원을 말씀하시다시피 어디 각 곳곳마다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관련 추진 체계를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ESG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똑같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행정에서도 ESG 지표를 조금 만드셔서 어떤 시대에 조금 더 우리 북구가 앞서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명칭을 북구의 B를 따서 ESG를 한번 지표를 개발하는데 조금 힘을 써서 임기 내나 빠른 시일 안에 하면 저희가 그 구청장님의 철학들을 ESG 아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네. 오랜 시간 제가 사실은 조금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오래 듣고 있으면 지루하기 나름이고 또 집행부도 많이 그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또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 눈 맞춰주시고 또 응원 격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구정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느꼈던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할까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구정 질문 이 세 가지 들어오면서 집행부와 행정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점을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을 할까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정차 문제에서는 너무 행정이 선긋기를 합니다. 부서에 대한 집행부 내에서는 부서의 선긋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어떤 이 문제는 나에 대해 해당한 것은 작다. 다른 부서와 연관되지 않나. 행정에서 집행부는 너무 부서에 대한 선긋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역시와 지자체에 선긋기를 합니다. 광역시 문제에다 소유 기관하고 소유 관리 주체에 대한 것들을 또 선긋기를 해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가 소유 기관이고 관리 주체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단속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주민이 사는 북구예요. 근데 여기서 북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그 다양한 인터뷰에서 나오는 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집행부가 여기에도 선 긋고 저기에도 선 긋고 하시면 집행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희는 주민이 있어야지 저희 집행부의 조직이 있는 거고 저희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선 긋기에 대한 제가 안타까움을 1번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2번은 제가 2번 하면서 너무 고민스러웠었어요. 구정 질문하고 우리 관련 부서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소통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구청장님은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설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를. 근데 이번 그 가족 돌봄 청년은 설득을 하려면 명분이 정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설득으로만 들었었던 점 조금 아쉬운 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의 의지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후세대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점들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면 아마 실개하기 싶은 그런 시점에 ESG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랑 같이 뭔가를 또
그 구정질문 전에 맞춰보려고 많이 고민하시고 이 의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청장님과 제가 한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한 번에서 끝나는 그런 구정질문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결과물을 얻는 그런 차후의 모습들 보여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 지점에서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힘이 되는 우리 북구민과 우리 의원님들 지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간에 저와 함께 눈 맞춰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좀 편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저희 동영상 인터뷰 생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북구 주민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사무국 특히 입법정책실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오늘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0월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현상이 돼 있고 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생각하시는 바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바라면서 저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